뉴욕시경과 위생국이 3일 플러싱에서 한인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세미나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뉴저지 한인의 내분 사태로 수업을 중단해왔던 좋은 학교가 3일 팰리세이드파크 도서관에서 영어 강의를 재개해 개강을 기다려오던 한인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3일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 갤러리에서 올해 첫 번째 뉴저지 지역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시경과 위생국이 3일 플러싱에서 한인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세미나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자전거에 대한 집중단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경찰자문위원회가 3일 뉴욕시경과 위생국 직원을 초청해 한인 요식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생국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무엇을 해야 A 등급을 받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물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이 더 알아야 될 저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알고서 이번에 대거 그 위생국의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뉴욕시 위생국 코리 윌리엄즈 교육개발 부팀장은 업소들이 위생검열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업 전 사전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실제 검열 시 그만큼 A등급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류반검은 111가지 수칙에서 13개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A등급, 14개에서 27개 사이면 B등급, 28개 이상을 체크당하면 C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표를 부착해야 되는데 입구에서 5피트 이내, 4에서 6피트 높이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며 분실 시 위생국에서 재발급받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뉴욕시경 소속 슈투 경관이 참석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인도주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슈투 경관은 자전거 운행 시 반드시 자동차 운전 신호를 지켜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개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를 휴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ctually, this is the Department of Health seminar because I deal with the Asian community citywide. I'm Officer 2, actually. I'm Officer 2 from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I deal with the Asian community, and there is issues and concern within the community that they wanted Department of Health to do sort of a seminar introducing them how does the restaurant grading work. 이날 세미나에서는 40여 명의 한인 요식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질문을 던지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뉴저지 한인회 내분 사태로 수업을 중단해왔던 좋은 학교가 3일 팰리세이드파크 도서관에서 영어 강의를 재개해 강의를 기다려왔던 한인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학교의 수업 현장을 주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구열이 높은 어르신들의 배움터였던 뉴저지 좋은 학교가 지난해 말부터 뉴저지 한인의 내분 사태로 수업을 중단해왔었습니다. 개강을 기다려오던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3일 팰리세이드파크 도서관에서 임시 영어 강의를 재개했습니다. 4개월 만에 재개된 좋은 학교의 영어 수업 시간에는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가스펠교회 이준환 목사와 지난 4년간 좋은 학교에서 영어 강의 봉사활동을 담당해온 루시 여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어르신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Thank you for asking.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Thank you. Thank you. 4개월 동안 저희들이 문을 못 열고 있다가 오늘 참 새로 태어나는 이런 기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로 좋은 학교를 또 갈망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참 아주 그냥 열심을 했던 그 정성이 오늘 결실을 이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동포들이 또 많은 성원을 해주심에 저희들 힘썼습니다. 참석해보니 굉장히 유익하고
배울 게 많고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날 수업이 끝난 뒤 좋은 학교 원종환 교장과 임원들은 향후 좋은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앞으로 좋은 학교는 더 이상 뉴저지 한인의 부설기관이 아닌 단독기관으로 남아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회원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서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7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다져오고 노인네가 좋은 학교가 뉴저지에서 그래도 명실보가 이렇게 명예가 있는데 한인회가 이런 걸 다 안다고. 그렇지만 우리 좋은 학교는 갈 곳이 없잖아. 아니 난 독지가 누가 나와서 좀 뭐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가집시다. 한편 이에 대해 뉴저지 한인회 측은 장소가 협소해 좋은 학교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 그런 사업까지 한다 그러면 저도 기쁜 일이고 그러니까 장소 문제만 해결됐으면 할 생각이 저도 많이 있었어요. 계약도 아니고 저희 협의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거잖아요. 또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저희가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책임은 좋은 학교 교장이신 원종환 교장께서 25대 차기 회장단과 협의를 좀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될 문제고. 좋은 학교와 뉴저지 한인회는 모두 봉사단체인 만큼 무엇보다 한인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우선 요구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펠팍 도서관에서 영어 강의 수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3일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 갤러리에서 올해 첫 번째 뉴저지 지역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뉴저지 한인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3일 리치필드 한양 갤러리에서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순회 영사 서비스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1월 달 영사무를 놓쳤기 때문에 금년에는 5회 정도 2달 만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영사관의 뉴저지 순회 영사 업무에는 여권 신청과 갱신, 일반 영사 확인 업무 외에도 재외국민 등록과 병역 업무 등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순회 영사 업무가 진행된 리치필드 한양 갤러리에는 일주일 전부터 이미 업무 예약을 마친 뉴저지 한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기다리며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순회 영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이현택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 나와 총영사관 측의 민원 서비스 업무를 도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불편한 교통편과 바쁜 업무로 인해 맨해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매 분기마다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교사노조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3일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평가의 주요 근거로 하는 교육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미 후입 선출제 폐지, 종신제 폐지 등 잇따라 교육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안에 따르면 새로운 교사평가는 크게 학생들의 성적 향상 정도와 교사의 교육 내용으로 나뉘며 특히 학생들의 주 표준 시험 성적 향상 정도가 교사평가의 45%나 반영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올바른 교사평가만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학생들의 성적이 교사평가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면 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우수 과학, 수학 교사들이 뉴욕에 몰려옵니다. 한국교육과학기술부는 뉴욕 일원 3개 학군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 각서를 공식 체결하고 지난달 초 미리 청사진을 발표했던 우수교사 해외 파견 사업 계획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올봄 선발 과정을 거쳐 총 12명의 제1기 수학과학 해외 파견 교사가 올 가을 학기부터 이들 3개 학군에 배치돼 6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더불어 이곳 현재 타인종 우수교사 10명도 별도 선발해 한국에 교환 파견될 예정이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최근 영주권 추첨에 당첨됐다며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빈번해 이민서비스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민서비스국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며 영주권 추첨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수속에 필요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일부는 변호사나 공증인을 사칭해 당첨 이후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추첨 신청자들은 당첨 여부를 이메일이나 편지로 받을 수 없고 국무부 해당 웹사이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공증인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꼭 자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톨게이트 모든 차선에서 이지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교통국은 5일부터 28개 톨게이트의 현금 전용 차선 136개를 이지패스 겸용 차선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제임스 심슨 교통국장은 이지패스 사용자들이 차선을 바꾸지 않아도 원활히 톨게이트를 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지패스 사용자들이 늘어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11년 전 도입된 이지패스는 지난해 톨게이트를 지난 운전자의 75%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공립고가 진행하는 특수교육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육 옹호단체인 어라이즈 연맹이 장애인 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년 4명 가운데 1명만이 고등학교 졸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주에서 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장애인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학교 당국이 특수교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일반 신입생들과 비교해 실력이 뒤떨어지는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대학들이 장애인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이외에 1:1 과외를 확대하고 사회 진출을 위해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메디케이드, 주택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버스 노선이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예산 삭감을 이유로 오는 7월쯤 현재 카운티 내에서 운영되는 48개 노선 가운데 약 25개 노선을 운영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면 그동안 이 노선을 이용했던 16,000명의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민간업체의 버스 운영 사업권을 맡길 방침으로 입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워드 망가노 카운티장은 나소 카운티 내 버스 노선의 56%를 폐쇄한 MTA의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MTA의 운영 중단 계획안과 입찰에 응한 3개 업체의 사업 계획안을 심층 검토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 34가 5에서 6의 비뉴 사이를 차 없는 거리로 바꾸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34 스트리트 트랜짓웨이 프로젝트를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철회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완공 계획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도로 중앙에 보행자를 위한 플라자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정부는 버스 전용 차선을 통해 교통 흐름을 한층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계획안 초기 단계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프로젝트 철회를 공식 발표한 뉴욕시는 일부 계획을 수정해 14일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인 대학생들 사이에 중독성이 강한 각성제 에더럴의 불법 복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에더럴은 주의력 결핍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판매하는 처방약으로 주요 성분인 암페타민은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에더럴은 공공연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의 우려도 큽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 과학정책부의 루벤 베일러 박사는 암페타민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이는 코케인을 비롯한 마약의 작용과 동일해 처방전이나 의사의 지시 없이 복용하면 중독의 위험이 매우 크며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NIDA에 따르면 에더럴은 편집증과 공격 성향, 거식증,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올해 들어 불과 2달여 만에 6차례나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로 항공 여객이 계속 늘자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요금 인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3일 하와이와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 내 48개 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왕복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 역시 국내선 요금을 운항거리별로 $10, $14, $20씩 인상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컨티넨탈, US 항공 등도 요금을 노선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해 요금을 3차례 인상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자 1에서 2주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를 강타한 강진으로 한국인 남매가 실종됐다가 오빠인 6.1환 씨가 사망한 것으로 4일 확인되면서 사후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장례 절차 등은 전적으로 아버지인 유 씨의 의견에 달려있다면서 유해를 한국으로 운구하거나 화장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광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는 유 씨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사후 절차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인 유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인 딸 나온 씨의 사망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아들의 장례를 미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장 기업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6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투자기업 제너 애틀랜틱은 최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 지분 투자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650억 달러로 평가했다고 CNBC 방송이 3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제너럴 애틀랜틱은 전직 페이스북 직원들로부터 총 250만 주가량을 인수해 0.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평가 금액 650억 달러는 지난 1월 골드만삭스와 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로지스의 투자 당시 평가의 $500에 비해 30%가 치솟은 액수입니다. 이번 지분 인수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페이스북 측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측 전투기가 4일 리비아 동부 아제다비아의 반군이 장악한 군기지인 하니의 기지를 폭격했으나 기지를 명중시키지는 못했다고 반군 측이 밝혔습니다. 기지 탄약고를 경비하고 있던 반군 하산 파라즈는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다 제트기 소리를 들었고 폭발이 일어나 땅이 흔들렸다. 폭탄이 벽 바깥쪽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반군 아지즈 살레는 로켓 2기가 발사돼 기지벽 바로 바깥쪽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체 실험이 자행됐다고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자이퉁이 이곳에 갇혀있다가 풀려난 터키계 독일인의 말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있는 수용소에서 4년 반 동안 구금돼 있다 2006년 풀려난 마라트 구르나즈 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용기관의 교도관들이 한 달에 수차례나 자신의 의지에 반해 약품을 투여했다면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약물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르나즈 씨는 일례로 관타나모 지역은 말라리아의 위험이 없는 곳이었으나 말라리아 치료약을 강제 투여받았으며 이 때문에 피곤했고 숨쉬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동료는 약물의 영향으로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했다면서 그들은 머리, 손 등 모든 곳이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8일부터 LA시에서는 야외 식당과 푸드트럭 인근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는 법이 발효됩니다. 식당 업주들은 손님들이 업소로부터 지정거리 이내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고 반드시 금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LA시에서도 발효됩니다. 산타모니카와 글렌데일 등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이어 LA시에서도 실시되는 이번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8일 본격적으로 발효됩니다. And now, on March 8th, Tuesday, that's Election Day as a matter of fact, the city will take another major step forward in promoting healthy living by becoming the largest city in the United States to date to make outdoor dining areas smoke
free. 이번에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은 패티오에서는 10피트, 푸드트럭에선 40피트 이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됐을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완벽히 봉쇄된 사적인 행사를 주최하는 건물들은 이번 법에서 제외됩니다. 또 식당 업주들의 경우 고객들에게 지정된 거리 이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금연 스티커를 부착해야 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조나단 필딩 국장은 이번 금연법의 시행으로 LA 카운티의 비흡연자들과 식당 직원, 그리고 고객들이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w smoke-free outdoor dining policy will protect patrons and workers from the dangerous health effects of secondhand smoke. It will also reduce places where young people can model smoking behavior from adults who smoke, and we're expanding the public space where smokers who are trying to quit are not exposed to other smokers. 한편 LA시와 카운티 보건국은 그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왔습니다. 지난 2004년엔 국내 최초로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시켰으며 2007년엔 공원, 그리고 2008년엔 파머스 마켓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TVK 뉴스 김홍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 비상대책회의가 3월 3일 오후 10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만다린 식당에서 임원들과 단체장들을 비롯한 대의원들과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2대 수석 부회장을 지낸 박행순 씨가 만장일치로 제9대 뉴저지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도 부흥 축복 성회를 엽니다. 21세기 비전 부흥사협의회 상임총재인 장봉익 목사님을 모시고 뉴저지 복음화를 위한 전도 부흥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구 팬시 선물용품 종합백화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닝글로리가 뉴욕에 이어 뉴저지점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리치필드 한양몰 안에 새롭게 문을 연 모닝글로리 뉴저지점은 5일 오후 6시 30분 오픈 리셉션을 개최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이달 7일부터 올 가을 학기 프리 킨더가든 예비 입학생들의 등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마감은 4월 8일까지며 학교 배정 통보는 6월 초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각 보로별 무료 입학 설명회도 개최되오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가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무료 비즈니스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현재 영어로만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는 창업 과정부터 경영기술, 마케팅 전략 등 각종 비즈니스 기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국국세청의 세무설명회가 오는 21일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세무 관련 정보뿐 아니라 한국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한 뉴욕 한인들의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입니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는 바버라 스트로치의 작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같이 늙는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뒤집는 책으로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만나 중년의 뇌를 연구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중년의 뇌는 신속하게 요점을 이해하며 젊은이들보다 빨리 논의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어갑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통화뿐만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 및 이메일 검색이 손쉽게 즉석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 잠깐을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자칫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 보험회사가 전국에 걸쳐 912명의 스마트폰 소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들 중 19%가 운전 중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또한 전체 74%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35%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확인했다고 응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편 교통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셀폰을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2009년 전국적으로 5,474명이나 숨졌고 44만 8천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현재 운전 중 셀폰 통화 또는 텍스트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2점과 함께 벌금 $100를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교통운송위원회는 지난 12월 현행 $100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벌칙금을 $200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디코디 주 상원의원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를 하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4회 이상 어겼을 때는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현재 뉴저지주 전역에서는 매달 평균 10,000명 정도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겨 경찰로부터 위반 티켓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대거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휴대폰 통화 횟수는 줄어든 반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경우라도 셀폰 사용 자체를 자제하기를 바라며 반드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어야 하게 될 경우 주행 중인 차를 안전한 길가에 완전 정차시킨 후 전화를 사용해 안전운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4일 금요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 밤이 되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역시 구름이 하늘을 많이 가려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밤 최저 기온은 44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한국 간호사의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한국의 간호사가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 미국의 병원 시설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영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많은 한국 간호사분들이 합격을 못하고 있어서 영주권 진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영어 시험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간호학교에 와서 다시 편입을 해서 학위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 더 공부를 해서 미국 간호사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영어 시험을 면제받게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4일 금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